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꽤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그날 사건만 생각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부터 16년 전, 제가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할 때 겪은 일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는데 남들처럼 일반 안경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제 눈에 맞춘 특수 안경을 써야 될 정도로 시력이 나쁜 편이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경기도에 있는 구청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됐죠. 그 당시 저는 21살이었고 저보다 먼저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상급자가 한 명 있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1살 많은 22살이었습니다. 상급자를 처음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키가 굉장히 크고 풍채도 좋아서 전직 운동선수 같은 느낌이었고 쉽게 말하자면 누가 봐도 위압감이 드는 모습이었죠. 일반 현역병으로 근무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공익요원들도 나름 체계라는 게 있는데 물론 지역 또는 근무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근무했던 구청은 일반 군대식으로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2등병부터 병장까지 근무 기간에 따라 호칭을 바꿔 불러야 했고 제가 구청으로 배치를 받았을 때 저보다 먼저 근무했던 상급자가 1년이 조금 넘었으니까 상병님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곳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실수가 잦았고 그럴 때마다 옆에서 상병님이 많은 도움을 주곤 했죠. 물론 업무를 가르쳐줄 때는 위압감이 드는 외모 때문인지 무섭게도 느껴졌지만 한 달 정도 같이 지내다 보니 먼저 장난도 걸고 농담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을 상병이라는 호칭 대신 편하게 선배라고 불러달라고 했고 그 뒤로부터 호칭을 선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배와 조금씩 가까워질 때쯤 어느 날 근처 술집에서 선배와 술 한 잔을 하게 됐죠. 선배는 왜 공익으로 온 거예요? 충분히 현역 갈 수 있는 몸인데. 그러자 선배는 본인 과거 이야기를 해줬고 그제야 왜 구청에서 근무하게 됐는지 궁금증이 풀리게 됐죠. 선배는 학창시절 씨름 선수를 꿈꾸고 있었는데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씨름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폭식으로 풀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살이 쪘고 결국 과체중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말이었죠. 선배의 표정을 보니 많이 힘들어 보였고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술을 한잔하면서 선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선배와 술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때 시간이 밤 9시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다음날 근무 때문에 일찍 들어가 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죠. 그래도 상급자가 마무리를 지어줘야 편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선배 눈치만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아쉽다. 아쉬워. 선배는 이대로 들어가기 아쉽다며 2차로 한 잔 더 하자고 말을 했고 솔직히 업무와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1년 가까이 같이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선배 말을 따르기로 했죠. 선배를 따라 들어간 곳은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시는 주점이었는데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도우미 아가씨 2명이 들어오더군요. 그렇게 그곳에서 2시간 가까이 술을 먹고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가게를 나오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그건 노래방 술값 때문이었죠. 그 당시 20일 출근 기준으로 저는 6만 원, 그리고 선배는 8만 원이 기본급이었고 거기다 식비와 교통비까지 포함해도 고작 30만 원이 안 되던 월급이었습니다. 선배는 2시간 만에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나왔고 그렇게 그날 술자리는 마무리가 되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선배가 술을 먹자고 말을 꺼냈고 저는 앞전 일이 떠올라서 조심스럽게 선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배, 2차는 가지 말고 간단하게 1차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선배는 알겠다면서 얼른 가자고 했고, 제가 이런 말을 꺼냈던 이유는 앞전에 선배에게 얻어먹은 것도 있고 간단한 술 한 잔 정도는 제가 사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그날은 시내 쪽이 아닌 조금 한적해 보이는 호프집을 찾아 들어갔고, 선배와 술을 마시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쯤 제가 먼저 계산을 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호프집 안에서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선배가 화장실이 급해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들이 화장실에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일단 그곳은 예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는데, 선배가 소변을 누고 있을 때 뒤에 여성분들이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선배에게 들은 말로는 뚱뚱하니까 소변 냄새까지 역겹다는 그런 말을 들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났지만 참고 나와버렸다고 했죠. 선배,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어이가 없네. 제가 들어가서 한마디 하고 나올까요? 야야, 됐어. 그나저나 너가 계산한 거야? 또 이러면 그냥 끝내기 아쉬운데. 선배 눈치를 보니 한 잔 더 하자는 말이었는데, 분명 약속은 1차만 한다고 했음에도 갑자기 말이 달라지니 좀 당황스러웠죠. 그게 선배와 술을 마시기 싫은 게 아니라 1차로 먹었던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돈이 부족했던 상태였는데, 2차를 가게 되면 또다시 선배가 일방적으로 돈을 쓰게 될 것 같아서 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군요. 선배, 제가 돈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선배는 웃으면서 따라오라고 했고, 그날도 주점에서 수십만 원을 쓰고 술자리는 종료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선배는 술만 먹으면 무조건 2차를 가야 하는 기분파였고, 그것도 항상 여자가 있어야 했죠. 저는 선배와 술자리를 가지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어찌되었든 이것도 군 생활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선배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선배의 가정사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매번 술자리마다 큰 돈을 쓰고 다니는 선배를 보고 집안이 잘 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구청에서 복무를 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군 복무를 끝마치는 것을 소집해제라고 하는데, 선배는 소집해제까지 3달 정도 남았을 때였죠. 흔히 돌아다니는 이야기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는 시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배가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선배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가 봤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는 일주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결국 고소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공익복무 기간 중 7일 이내 무단 결근은 추가 근무를 하면 되지만 8일 이상 결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데, 제가 알기로 형사처벌은 피해갈 수 없다고 듣게 되었죠.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랬지만 선배는 한 달이 지났음에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갑자기 사라져버렸던 선배의 소식을 듣게 됐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게 선배는 살인 미수범으로 검거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건의 내막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선배는 결근하기 하루 전날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게임 안에서 어떤 여자와 채팅을 하게 되었답니다. 생각보다 대화가 잘 되었고 결국 그 여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선배는 돈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었다고 했죠. 그제야 알게 된 내용인데, 선배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고 평소 어머니 카드를 사용하고 다녔는데, 선배가 돈을 물 쓰듯이 쓰는 바람에 어머니가 카드 정지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여자는 만나고는 싶은데 수중에 돈은 없고, 선배는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난동을 부렸다고 하더군요. 언제 철들래?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나 나온지 알아? 술만 마시고 다니니 그렇게 뚱뚱해지는 거야. 문득 선배는 호프집 화장실에서 들었던 치욕스러운 말이 생각나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어머니에게 휘둘렀다고 합니다. 무려 복부를 4차례나 찔렀고 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는데 어머니가 쓰러지면서 선배에게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도둑 들었다고 할 테니까 빨리 도망가. 그 말을 듣고 선배는 집을 나가버렸고 쓰러진 어머니는 고모에게 연락해 강도가 들었다며 거짓으로 말을 했답니다. 선배가 집을 빠져나간 뒤 어머니는 집안을 어지럽혀 강도가 든 것처럼 꾸미고 고모는 어머니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구청 담당자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선배는 도망을 갔던 상황이라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사건은 강도의 소행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게 밝혀지고 말았죠. 그건 선배가 입고 있던 옷 때문이었는데 선배의 진술은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이미 집은 난장판이었고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난 뒤 곧장 병원으로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CCTV에 찍힌 옷차림과 병원에 나타난 선배의 옷이 달라 의심을 받게 된 거죠. 긴박한 상황에서 옷까지 갈아입고 병원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경찰 측에서는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경찰은 선배를 추궁하던 중 결국 자백을 받았는데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옷에 피가 묻었고 그걸 숨기기 위해 갈아입었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선배의 말 중에 정말 소름이 돋았던 건 선배에게 뚱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조리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건은 종결되었고 다행히 어머니는 수술 후에 회복을 하셨다고 들었죠. 선배는 평소 어머니 카드로 돈을 쓰고 다니면서 자기 만족을 했던 것 같은데 어머니는 힘들게 그 돈을 갚았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표면적인 상처는 회복되겠지만 하나뿐인 아들에게 받은 잊지 못할 마음의 상처는 지우지 못하고 지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